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연설하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설이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어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스피치의 번역어이기도 하지만은 본디 우리 전통에서도 연설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 뜻은 좀 비슷하긴 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설이라는 이 한자 우리말의 뜻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뒤에 본격적으로 연설의 전통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연설은 어떤 뜻으로 우리가 쓰여왔으며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뜻매김할 수 있는지까지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린 뒤에 연설의 실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이라는 낱말은 이렇게 물이 쭉 흘러 내려가서 스며들어서 멀리 퍼지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 낱말은 여러분들이 쉽게 자전을 찾아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물이 멀리 흐르는 것을 뜻한다. 뭐 영향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영이라는 말과 향이라는 말은 영은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퍼져나가는 모습. 다음에 향이라는 것은 소리가 음성이라고 하는 소리가 부딪혀가지고 또 멀리 2차, 3차 퍼져나가는 모습. 연이라는 것은 물이 스며들어서 멀리 퍼져나가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퍼져나가는 것들의 여러 가지 사물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연이라는 것은 어떤 퍼져나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이라는 말은 우리가 설명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낱말입니다. 설이라는 말의 의미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할 때 이제 말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입구 목구멍이죠. 목구멍에서 소리가 이렇게 퍼져 나오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말소리입니다. 입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 요거는 무엇인가 이제 입으로 가져가는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하는 내뱉는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즐겁게 또는 기쁘게 크게 입을 벌려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낱말이다. 기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설이라는 것은 이야기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하다에는 기쁜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누군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르는 바를 알려주면은 알려주면은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돼서 그 알을 얻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도 설입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합치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쭉 널리 퍼뜨려 가지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글리시로 스피치는 스피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원래는 이제 독일어 도이치 스프레헨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스피치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utterance 어떤 것을 내뱉다. word, 낱말을 내뱉다 이런 뜻입니다. 스피치라는 건 별거 아니군요. 입을 벌려서 말소리를 낱말을 내뱉는 것 이것이 바로 스피치였습니다. 누군가 들을 수 있게 말을 하는 것 속삭이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말 이것이 스피치였군요. 뭐 별로 크게 심오한 말은 아닌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연적인 것 또는 무대 위에서 하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말하기 이런 의미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토크란 말도 있죠. 토크는 이제 잡담을 나누다 또는 이야기를 주고받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테드 토크 할 때는 스피치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견해, 식견 또는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럴 때 이제 토크를 많이 쓰게 되고요. 스피치라는 것은 크게 내뱉는다 이렇게 뜻으로 쓸 때는 스피치를 좀 더 선호하게 둡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크게 떠들다, 큰 소리로 말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낱말 뜻은 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말 연설의 전통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상당히 설명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연구해 본 결과로는 이제 연설이라는 이 낱말은 고려 때도 많이 쓰였고 또 우리 세종실록이라든지 성종실록 또는 특히 최한기의 기측체의 이런 데서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설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주 쓰이지 않았던 말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선조들께서도 연설이라는 말을 잘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조금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설 불경하면, 불경은 다 아시죠?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 이것을 불경이라고 합니다. 경이라는 것은 기둥이 되는 또는 세로가 되는 또는 중심이 되는 그런 진리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담아놓은 책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 이건 불경. 뭐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홀리니스라고 하지만 성스러운 어떤 내용을 담아놓은 책,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경, 역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경이라는 진리를 담아놓은 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설한다 할 때는 불경 안에 담겨있는 그런 글자들을 읽어내서 그 읽어낸 낱말들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연역적으로 어떠한 뜻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또는 어떠한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설명의 틀, 이것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연설 불경하면 불경에 대한 설을 베풀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을 풀다 이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어떤 장광설 할 때는 혀설자를 쓰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 이것을 썰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가 본 이제 theory, 이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불경의 이 기절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쭉 펼쳐내는 것, 이것을 썰을 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설, 허탄지, 사적 하면은 조금 어려운 말이 되겠는데요. 사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뭐 사적지, 유적지 할 때 그하고 같은 것인데요. 자, 사적이란 어떤 일들을 모아놓은 것, 그 일들을 모아놓아서 적어놓은 것, 이것을 이제 사적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허탄이면은 허라는 것은 헛되이 또는 탄이라는 것은 거짓되게 이렇게 헛되고 거짓된 일들을 모아서 엮어놓은 것, 그것을 말로써 크게 떠들어대는 것, 이것을 연설이라고 또 했습니다. 연설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것,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풀어주는 거, 이것도 연설이었고, 어떤 것을 마치 무대처럼 연극하듯이 크게 떠들어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도 연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연설, 차오지문학. 차오라는 말은 이제 잘못된, 어긋난 이런 뜻인데, 문학을 이렇게 차오지문학, 잘못된 문학을 이렇게 널리 말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군요. 이때 말하는 널리 말한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제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문과 학을 널리 퍼뜨려 말하는 것, 이것이 또 연설이기도 했습니다. 연설에는 널리 퍼뜨려 말하다, 이런 뜻도 있었군요. 또 하나 연설유인 하니까 깨치는 말을 베풀어서, 다음에 유인, 사람들을 타이른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연설이라는 것이 어떤 깨치는 말을 베풀다, 이렇게도 쓰는군요. 연자가 이때는 베풀다라고도 쓸 수 있었습니다. 설이라는 것은 깨달은 말이라는 뜻도 되겠군요. 내가 스스로 깨달은 말을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어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타이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어 기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때에 딱 들어맞추는 것, 이것이 또 연설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설 경훈 하면 어떤 경에 나타나 있는 그 교훈이 되는 것들, 이것들을 또 나름대로 연역적으로 앞뒤 말을 잘 맞추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 이것도 또 연설이었군요. 연설은 크게 연역적으로, 체계적으로 앞뒤가 맞추어서 앞뒤가 잘 맞도록 하여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것, 썰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됐고, 또 하나는 널리 퍼뜨려 말하는 것도 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되고, 그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설이라는 것을 그럼 우리말로는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연설은 기본적으로 말을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시혜를 베풀다,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요. 또는 돈을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베푸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배워서 널리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다라는 것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거두어 들여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 이것이 베풀다입니다. 나누어 주다의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말을 펼친다 할 때 이 말은 또 무엇일까요? 이때 말하는 이 말은 참말, 말이 되는 말, 또는 깨달은 말, 또는 올바른 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주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베푼다면 그는 그 정보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아마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좋은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가르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을 베푼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빚을 지는 것이다. 말 빚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빚을 진 사람은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말 빚을 갚는 것입니다. 자, 말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깨닫고 참이라고 믿는, 옳다고 믿는 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밥을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밥을 나누어 줌으로써, 밥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가 배고픔을 이제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군요. 그래서 베풀다라는 것은 나누어 주다의 의미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크고 널리 베푼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더 쉽게 설명이 됩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또는 잘 들릴 수 있도록, 또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널리 베푸는 것, 이것을 또 연설의 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아우러져 있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레토리케라고 하는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뭐 키케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잘 이어받고, 또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연설의 핵심 요소라고 우리가 잘 설명하고 강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을 베푸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또 그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한 주제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치 그 말을 자기가 진실로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베푼다는 것은 사실 좀 뭔가 그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사람, 성실되지 않은 사람, 또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깨우친 발을 가지고 연설을 해야지 그 속이는 말로서 연설해서는 안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 말을 베푸는 사람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설에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바는 무엇이냐면, 연설하는 사람, 연설함이가 그의 사람됨, 사람다움, 또는 그의 몸마음가짐이 성실하고 진정하며 진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토스입니다. 에세이를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윤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됨입니다. 사람다움이죠.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존경심을 품게 될 때 우린 그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연설할 때는 연설하는 사람 자신이 청중,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의 성품,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짐짓 꾸며내면은 나중에는 다 들통이 나게 됩니다. 말만 뻔지르르 하게 한다고 해서 그 연설에 효과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반대이죠. 그가 삶을 아주 모범되고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면 그가 말을 좀 어눌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의 연설은 아주 훌륭한 연설이 될 것이고, 또 그가 그것을 이제까지 삶을 통해서 실천해온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설한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파토스라고 하는데요. 파토스는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고도 번역하는 낱말이지만 실제로 이 낱말은 겪어낸다, 겪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파스켄이라는 낱말에서 동사에서 왔는데 아주 쉬운 말입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바에 따르면 이것이 저것보다 낫더라, 더 좋다, 이러한 삶의 지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파토스라는 것은 감정적인 그 울림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끌어들인다는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느낀다, 엠파시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감한다, 같이 느낀다, 또는 함께 하는 것. 듣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영향이라든지 욕구라든지 또는 정서, 어떤 이런 것들, 민족의 정서, 지역의 정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이의 정서, 이런 정서에 공감하면서 함께 울려서 그것이 서로 살아보니까 이것이 더 좋고 저것이 더 좋고 이것이 나쁘고 저것이 나쁘고 우리 분명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이런 말하기, 이것이 바로 연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로고스는 말이 되는 말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토스, 미스라고 하는 신화라고 하는 우리 번역을 한 낱말이 있죠. 이 신화라고 번역한 말은 밑도 끝도 없는 말,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근거를 제대로 댈 수 없는 그런 말, 그것은 미토스, 미스입니다. 반면에 그 로고스라는 것은 근거를 댈 수 있는 말이다. 이유와 까닭과 타당성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말, 그것은 로고스입니다. 말이 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말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경험해본 뒤에 그것이 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는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말과 뒷말이 잘 들어맞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비판적 사고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고스라는 것은 말이 되는 참말, 또 파토스라는 것은 내가 직접 또는 우리가 직접 겪어서 알게 된 깨달은 바, 경험이라든지 또는 느낌이라든지 또는 윤리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파토스. 반면에 이제 에토스 하면은 내가 실제로 살아와서 겪은 나의 삶의 여정,
사람다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모든 세 가지 요소가 한데 아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말을 이루는, 말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베풀 때 무엇을 베푸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겪었던 바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내가 참이라고 깨달은 바들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내가 깨달은 경험과 나의 삶의 여정과,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진리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연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 뭐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한편으로는 다 연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설의 가지들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연설하면 가장 뭐 유명한 것이 뭐 대통령의 연설이겠죠. 총장님의 연설 뭐 이런 거, 어떤 모임의 무두머리 장이라고 하는 어른이 주로 하는 말이 연설입니다. 오늘날엔 뭐 이제 초중고에서도 연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의사소통의 한 장르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집에서도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연설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몇 가지로 그냥 나눠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연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의식,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로써 밝히는 모든 것이 연설이다. 연설은 말로 말 베풀기 정도로 제가 이해를 좀 바꿔 놓겠습니다. 말로써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 밝히는 것, 이것도 다 연설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설이라는 것은 내 문제의식, 이게 문제였어? 문제가 이거야? 이거 진짜 문제되지 않니? 하고 내가 지금 방금 발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것을 말로써 밝히면 그것도 연설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인데, 기쁨과 슬픔. 어떤 그 자리가 생겨나면 그것이 기쁨을 축하하는 자리거나 슬픔을 이렇게 애도하는 자리거나 해서 어떤 자리가 생기면은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맞는 어떤 말을 좀 행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공동체 말하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들이 곧 이런 어떤 축사나 애도사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행사에 맞는 그걸 기린다는 것은 뭐 기쁨도 기리는 것이고 슬픔도 기리는 것인데, 이런 기리는 것을 말로써 이렇게 들려주는 것,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도 연설이다. 많이 일어나는 어떤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우리가 연설이라고 많이 안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도 연설의 아주 중요한 한 장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느끼는 바, 소감이라고 하죠. 이 소감을 짧거나 긴 말로써 이렇게 풀어내는 것, 참 멋지다. 이것도 저는 연설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눈앞에 어떤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쫙 퍼져가지고 나름대로 시를 한번 쭉 읊듯이 감탄을 연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정말 이런 의미에서 장관이다 라고 뭔가 설명을 쭉 했다. 그러면 자신의 소감, 느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풀어낸 것이니까 이것도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말은 너도 내가 본 이런 감동에 지금 동의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가 나의 이런 감정에 좀 동의하도록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으면 그것도 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와우 하고 감탄하면은 그것은 연설은 아니지만, 이거 정말 이렇게 멋있어. 왜 멋있냐 하면 하고 뭔가 내가 멋있게 느끼는 나의 느끼는 바, 이것을 말로써 상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어내면서 그에게 내가 이렇게 느낀 것이 옳지, 좋지, 너도 공감하지, 이렇게 그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이 인사말이죠. 인사말은 축사라고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인사말로는 뭐 이게 보통 여러 가지로 쓰지만은
인사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졸업식에서의 이런 인사말, 연설문 같은 건데요. 네. 어쨌든 여러 모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다양한 인사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모두 연설이다. 다음에 자리를 맡거나 떠날 때 말, 뭐 취임사, 뭐 이임사 이렇게 우리가 한자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떤 자리를 맡으면 앞으로 전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맡은 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그동안 이런 일을 내가 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떠나더라도 계속 이 일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리와 관련된 또 말들을 서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펼쳐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연설에는 뭐 그 자리에 따라 가지고 수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뭐 연설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통령 선거 때 정견 발표 뭐 이런 건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연설이죠. 국회 연설 이런 거 뭐 다 있고요. 시국 연설들 있고 종류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연설을 말 베풀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을 베푼다는 게 무엇이냐? 말을 펼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펼치는 말과 베푸는 말은 좀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펼치는 말은 기본적으로 발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표는 어떤 사실 또는 사건, 어떤 진실 또는 진리,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주로 이제 펼치기입니다. 반면에 베풀기는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도움을 베풀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이제 유도하는 또는 그것을 촉구하는 이런 설득을 목표로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연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 베풀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쨌든 누군가에게 내 감정이 됐든 또는 오늘 기쁘죠? 이렇게 기쁜 거죠? 슬프죠? 왜 슬프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하면요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이것을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이 설득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게 토론에서하고 조금 달리 토론에서는 논증적 방식을 통해서 설득을 했는데 여기서는 부르짖는 방식으로 외치는 방식으로 호소의 방식으로 또는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옳은 거 맞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저를 도와주세요. 또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어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온 어떤 유대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는 신념에 기초해가지고 부르짖는 거죠.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설에서의 설득입니다. 또 하나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연설은 거짓말을 해서는 좀 곤란한 것입니다. 그 해서는 안 되겠죠.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물론 내가 증명을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자, 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무엇인가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렇게 알게 해 줌으로써 이렇게 설득과 정보 제공을 통해 가지고 청중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유발시켜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의 믿음의 틀, 프레임이라고 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이것을 바꿔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연설이다. 그 연설의 힘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바뀐다. 이것이 연설을 하는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것을 함께 함께 울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함께 행동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연대와 동참을 호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연설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고 내가 살아왔고 또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저를 믿고 저에게 동참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불을 짓는 이것을 이제 연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설에 대한 실제 사례들은 2부에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